어떤 laboratory, 실험실이란 뜻이죠. 그래서 코넬은 코넬 대학교 말하는 거고요. 코넬 대학교 실험실에서 이름이 데이비드 듀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실행했죠? 실험적인 테스트를. 그냥 실험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를 실험했냐? 그 소재가 훨씬 더 중요하죠? 바로 요거. eyewitness라고 했어요. 그러면 witness가 얘들아 원래 무슨 뜻인지 아니? 동사로? 이거 목격하다거든? 그래서 eyewitness 우리 뭐라고 하냐면 목격자라고 해요.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죠. 그럼 목격자들이 항상 하는 게 뭐야? 제가 어저께 몇 시 몇 분에 어떤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에 대한 뭘 하죠? 증언을 하죠. 그래서 목격자 증언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 found evidence,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 that은 동격 that이에요. 왜? 얘 무슨 명사 얘들아? 추상명사잖아요. 증거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는 건 아니까 물론 물리적 증거가 존재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어떠한 증거를 찾아냈냐? 자, 핵심 단어입니다. careful deliberation. careful한 deliberation이 그럼 무슨 뜻이야? 신중한이란 뜻이죠. 자, deliberation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걸 숙고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런 증언할 때 주로 이제 인상착의를 물어보니까 facial, 얼굴의 특징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요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라고 신중한 숙고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로 그냥 할게요. 아주 신중한 숙고. 자, 두 번째는 detailed discussion. 자, 상세한 논의. 그러면 어떤 것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또 논의를 하는 거야. 뭐에 관한? 선택 절차.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요 아니에요 선택하는 절차에 아주 상세한 논의를 하는 거야. 무언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정성 들여서 꼼꼼하게 무언가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가지 행위가 can be 실제로 sign 하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징후 이렇게. 자, 뭐의 징후일 수 있냐? 뭐의 표시일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핵심 단어? 부정확한 식별이란 뜻이야. 식별한다는 건 구분하고 확인하는 거지. 맞는지 아닌지. 그럼 얘들아 언뜻 생각하기에 만약에 누군가가 증언을 하는데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에 관해서 상세한 논의했을 때 그 목격자가 실제로 그 어떤 사람의 얼굴 특징이라 해봐. 얼굴 특징을 확인하는데 정확해야 돼? 부정확해야 돼? 정확해야 되지. 근데 오히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부정확한 사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건 의외죠. 자, 그러면 동의어를 써줄게요. 신중한. 그래서 신중하다는 거의 반대는 rough, 대충 하는 것일 수도 있고 careless, 부주의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의어 부정확한 해볼게요. 다 반의어를 붙여주면 되지 얘들아.
정확하다는 거에.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부정어를 붙여주면 되죠. 이거는 그냥 에러가 있다는 거니까 애초에 틀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켜보자. 초점 쓰세요. 자, 그 다음에 it's. 이렇게. 바로 그때는 언제야? 오히려 뭔가 정확하고 세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확한 식별이 발생했을 때가 is the time 중에 time을 생략한 거야. 바로 그때다. 자, 오히려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자, when 뭐뭐 할 때다. 사람들이 발견한다. 자기 자신을 같은 거야. 자기 어떤 모습을 알게 되거나 발견하는 거야. 근데 어떻다고 알게 되냐? 자, 목적격 보어로 쓴 거지. unable. 뭐뭐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그냥 뭘 못하겠더라고요 라고 하는 걸 저렇게 서술한 거야. 그럼 unable to죠? 그럼 뭐를 못하겠다고 얘기했냐면 explain,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대. 자, 그럼 뭐를 설명할 수가 없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y를 의문사로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도대체 왜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우리의 누구의, 맞아. 너무 목이 쉬어요? 네. 이렇게. 목격자들. 인식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왜 목격자들이 그 사람을 어떤 용의자나 범인으로 인식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어. 왜? 이거는 숙고도 아니고 상세하게 무언가를 추론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분사로 saying things 이렇게 말하면서 분사구문 쓴 거죠. 그럼 어떻게 말하면서 왜 그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saying things 이렇게 말하는데 like 뭐뭐와 같은 이라고 썼죠? 이런 대사를 한다는 거야. 그냥 그 사람 얼굴이 pop out 하면 무슨 뜻이야 얘들아? 갑자기 떠오르다라는 뜻이야. 다시 말해 이거는 숙고는 아닌 거죠. 그냥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갑자기 팍 하니 그냥 떠올랐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that. 그럼 얘들아 봐봐. 아까 전에 it이라고 했던 거가 그냥 주어인지 알았더니 that을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니? 강조구문 썼던 거야. 그럼 뭐를 강조한 거? 어떨 때를 강조한 거지. 그래서 뒤에 한 것은 바로 이럴 때였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강조구문. 자, 그러면 어떨 때냐? 다시 보자. 그들이, 목격자들이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생기는 때가 바로 그런 경우야. 어떨 때? 정확한. 그래서 앞에 숙고보다 목격자들이 훨씬 더 정확해지는 때는 어쩔 때라고? 그냥 생각이 났을 때라고. 그럼 선생님 그냥 생각이 났을 때는 도대체 어떤 때예요? 밑에 가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자. 자, sometimes 이따금씩 여기에서처럼 자, 첫 번째 first 최초에 그냥 생각이 났어. 그럼 얘들아 병렬구조 할게요. immediate 무슨 뜻이야? 즉각적. 그냥 내가 집에서부터 숙고한 게 아니야. 고민한 게 아니야.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생각이 났어. 세 번째 automatic 뭐예요? 자동적. 그러면 선생님이 자동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이것과 관련이 높다고 했어. 힌트. 의식일까 무의식일까? 무의식. 그래서 unconscious랑 같은 개념으로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무의식적인 반응이 뭐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핵심은 이거죠.
is 뭐다? truest. true는 뭐야? 진실한. 여기서는 가장 빼자. 정확한이라고 해도 되지? accurate랑 똑같은 말이야. U 빠졌어요. 가장 정확한 interpretation 뭐라고요? 해석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야. 뭐에 관한 해석일 가능성이 커? what? 밑줄.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되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is telling us. 간목, 직목인데 직목이 없어서 맛이 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하고 싶은 말이 결국에는 뭐다? 처음으로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떠오른 반응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반응이라는 거야. 위에 저 대사가 얘들아 이 리액션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냥 떠올랐어요 이게. 됐죠? 그 다음 거 보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 그냥 꾸며주는 거야. 자, 그래서 that very 그러면 바로 그라고 하면 돼요. 최초의 인상. 우리 뭐라고 해 그거? 최초라는 최초죠? 최초의 첫인상. 결국에는 즉각적이고 처음으로 자동적으로 떠올린 그 이미지인 첫인상이 뭐 할 수 있다? 또한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이 세상에 관한 then 비교급이죠? 어떻게? more과 than으로. 그럼 한 문장을 합쳐주는 거야. 그러면 최초의 첫인상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 이 세계에 대한 뭐보다 정확할 수 있어? 심사숙고. 그 말을 이렇게 하죠. 자, 첫 번째 deliberative 무슨 뜻이야? 숙고의, 신중한, reasoned, 추론된 또는 논리적 자기 서술. 이게 뭐예요? 여기서 증언 말하는 거지? 미 그런 거보다. 그럼 뒤에 뭐 생략된 거야? 정확한 거보다. 그래서 이게 주제 문장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정확한 거보다 첫 번째 인상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 증언에 있어서. 왠지 직감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죠? 사용된 어휘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그가 이런 실험의 결과를 연구로 이렇게 얘기했대. 자, describe 묘사한다. variety of 다양한 연구를 추가로 설명한다. 자, 어떤 분야냐? 여기서부터 어디? psychology 읽으면서 끊어보자. 이코노미까지 끊자 이렇게. 그래서 심리학,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거 또는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경제적으로 설명한 분야가 있거든. 거기에서 그 사람이 설명한다. 자, t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 that은 이 study를 꾸며주는 거지. 어떤 연구를 보여줬냐? 자, 주관대 썼고 demonstrate 보여주다. 주요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주제문이죠. 그렇죠? 연구 결과니까. 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뉘앙스의 주제문일 거야. 자, superior performance. 자, superior performance는 우수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수성. 뭔가 더 뛰어난 거. 그러면 누군가의 우수함, 더 나은 걸 얘기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어떤 거? 무의식적인. 그러면서 뭐 한다고 했어? 최초의, 엄연히 말하면 그냥 그런 느낌이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해? 추측이라고 하죠. 핵심 단어는 다 지금 파란색이죠. 녹색으로 하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이고 최초의 추측의 우월성. 근데 누구랑 비교해서?
이렇게. 자, 맞아. 뭐뭐와 비하여. 뭐랑 비교했어? 그렇지. 논리적인 step by step 무슨 뜻이야? 단계적인 justification 정당화에 비해서 뭐를 위해서 의사결정할 때. 그럼 아까랑 똑같은 말이죠? 논리적으로 한 단계 접근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인 최초의 인상이 훨씬 더 강력하거나 정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애들 봐봐. 뭐가 우수하다는 거야? 어떤 점이 우수하다는 거야? 자, 다시 대략적으로 무의식적인 최초의 증언이 한 단계 한 단계 논리적으로 숙고한 것보다 어떤 면에서 우수하다는 거야? 핵심이 뭐야? 뭐에 대해서 우수하다는 거야? 더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더 정확하다고 했어? 증언의 정확도가 높은 거잖아. 그러면 뭐에 관한 우수성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증언의 정확성. 그렇지. 신뢰성이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럼 증언은 아까 했고, 그럼 얘들아 정확성은 영어로 뭐라고 해? accurate가 정확한이잖아. 정확성은 뭐야? accuracy? 땡! 한 명씩 가보자. 파도타기. accuracy. 맞아. accuracy야. 맞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정확성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 얘들아. 우리는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증언의 또는 그냥 서술이적 정확성은 네가 훨씬 더 크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글로 이러이러한 표현이 들어간 게 훨씬 더 정확도가 있었다. 뭐였죠? 즉각. 즉각적 키워드. 또? 최초에. 최초의 또? 자동적. 자동적. 또? 무의식적? 반응? 그리고 추측. 이번엔 여기로 가보자. 그럼 누가 비교 대상이었어? 어떤 키워드들이 사용됐어? 숙고. 또? 형용사도 상관없어. 신중한. 또? 단계적. 그 다음에 또? 상세한. 논리적.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였죠. 그래서 얘보다 오히려 정확성이 더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주제 적어보자 얘들아. 이미 딱 나왔지만 주제라뇨. 선생님 왜 그러냐면 얘들아,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정말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그래서 진짜 모든 품목을 다 먹긴 먹어. 하지만 예전에 먹던 거에 3분의1만 먹었어. 그래서 애들 2주가 고비니까 내가 히스테리 불어도 다이어트 해가지고 세포들이 지금 빡쳤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 감정은 없어. 어떡해. 무섭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정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야 이걸 뭘 화낸다고 하냐? 아니 어떤 얘기죠. 그 자꾸 정색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창동이들이 많이 쫄았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창동 때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저 중간 때부터. 근데 약간 케미가 잘 안 맞아. 아. 그 결이 좀 다르다고 할까? 아니, 조용하긴 해. 그리고 뭔가 걔네들끼리 서로 안 친하니까 더 뭔가 잘 조화가 안 되는 느낌? 저희는요? 아유 너네는 너희끼리 사이가 좋으니까 선생님 그냥 꼽사리 끼는 거지 뭐. 너네끼리도 서먹서먹하면 선생님도 아무 말 못하지.
그러면 신중하게 추론된 결정보다 최초의 무의식적 리액션이 훨씬 더 정확하다. 좀 알려주세요. 네 지문 할 거니까 둘둘 이렇게 합시다. 이 지문이 제일 어려웠다고 볼 수가. 진짜요? 얘들아, 오늘 네 지문이 강약이거든? 아니 네 지문 3, 4, 5, 6이잖아. 강약이야 난이도가. 그럼 강약 할까? 강약 할까? 생각해봐. 강약 분명히 낫지 않아요? 서연이 어때? 상관없어요. 그럼 강약 해보자. 자, 5번이 약입니다. 너무 쉬워. 짧게 되게 짧지? 뭐야, 팽팽할 뻔했어. 은수씨 생각하죠? 이건 줄 알았어요. 은수 시간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끝 하라고 어떤 건 아니야? 자, when it comes to 전치사로 뭐뭐에 관해서. 자,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동명사나 명사를 쓰죠. 그래서 to가 나왔다고 투부정사로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동명사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저거를 어법으로 내는데 어떻게 냈냐? comes를 came이라고 바꿔냈어요. 근데 애들이 그걸 많이 틀렸어요. 자, when it comes to 뭐에 관해서 helping아 무슨 뜻이야? 도움을 주다라는 뜻이야. out이니까. 그럼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것에 관해서는 you don't have to do. 자, you don't have to 무슨 뜻이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너가 여기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많은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도움은 거대한 게 아니라 뭔가 사소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자, 알아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수식하면 돼요. 됐나요? 자, 올이라고 하는 게 전부라고 하는 의미로 뒤에 수식어구를 동반을 하죠. 뭐뭐한 전부는. 그런데 그 수식어구 안에 do와 관련된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all you have to do, 너가 해야 되는 전부라고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all을 무슨 취급? 딱 봐도 무슨 취급이에요? 단복수 중에 단수로 취급한다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자, 비동사 뒤에 우리는 보어를 쓰죠. 근데 그 보어가 투부정사일 경우 얘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다시피 all you have to do is come. 뭐가 생략된 것 같죠? 남 놓고 지금 기억자가 떠오르지 않는 시츄에이션이죠. 자, B는 멀쩡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바로 비동사 뒤에 보어가 to come이었는데 그 to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동사 다음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to라고 하는 부정사가 생략되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큰 도움까지 필요 없어. 자그마한 것도 괜찮아. 너가 해야 될 전부는 is come. 자, 두 가지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come around 해줘. 뭐 하는 거야? 다가가다. 두 번째는 show 보여줘.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생략됐어 얘들아? to 생략된 거야. 대시라고 하는 사실을 좀 보여주면 돼. 누군가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느껴지는 쨍그랑 소리가 나는데요. 너 지금 뭐 쓸 수 있니? 네. 오케이 있어, 오케이. 자, 뭐를 보여주면 돼? 명사죠, 접속사로? 명접이죠? 명접인 거 어떻게 알아, 얘들아, 바로?
목적어 자리잖아. 너가 자 care 무슨 뜻이야? 신경 쓰다, 관심을 갖다. 그래서 목적어 써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만 보여주면 돼 이런 뜻이야.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지? 근데 여기서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후 다음에 단수 is someone 론리한 사람. 론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외로운. 괜찮아? 자, 외롭거나 또는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근데 여러분 17살이라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인간은 다 외로워요. 손에 갑자기 감성 긁기. 근데 인간은 원래 외로워. 친구 많아도 가족도 다 있어도 근데 선생님 되게 친구 많으실 것 같아. 다 떠났어요. 왜? 떠난 게 아니라 쌤이 내보냈어. 얼굴이요? 사실은 프로 손절러거든. 그래서 다 낮았어. 방생했어, 방생. 자, 외로움, lonely, 외로운. 그래서 뭔가 주변에 누가 없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좀 외로운 사람이 있다는 걸 너가 알아차리면 you could go 이렇게. 그래서 could는 과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가서 sit with 그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가장 어려워. 왜 학교에서도 외로워 보이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 얘들아, 제인이 신경 좀 많이 써. 너무. 니 와서 같이 앉아줘. 그래. 그게 엄청 큰 거야, 얘들아. 제인이 좀 챙겨줘. 물리잖아. 니 차례가 뭐야?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자, if you work with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누군가가 같이 일해. 이렇게. 맞아. 이럴 때가 참 외롭겠죠? 혼자서. 그래서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똑같아. 어떡하라고? 야, 가가지고 야, 같이 좀 앉아주라 라고 하는 거지.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begin to be 될 것이야. social 무슨 뜻이야? 사교적. 그 사람도 좀 사교적으로 될 수 있어. 얼마 후에. 그러면 그들이 자, 독특한 편에서 O, A, to, B야. 그 원래 O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동사로. 빛이다. 맞아요. 빛이다. A를 B에 거의 무슨 게시하는 것처럼 A를 B에 다시 말하면 A를 B의 덕분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죠. 다 네 덕분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다 너희들 덕분으로 여길 거야 라는 거야. 그럼 그것은 뭐냐? To be more social. 뭔가 혼자만 있었던 사람이 사람들한테 뭔가 사교적으로 되는 그 행위가 네가 나한테 와줘서 그랬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바꿔 쓸 수 있는 거 attribute도 똑같이 그렇게 사용됩니다. A를 B의 덕분과 탓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야. 자, 되게 따뜻한 글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행복은 come from 주요 단어.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가서 앉아서 있어주는 거? attention. 관심을 좀 기울여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형용사는 attentive. 무슨 뜻이야? 관심을,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뜻이야. 자, 넘어가서 자, there 부사로 나왔고 주어 동사 도치.
그래서 저 세상 밖에는 out in the world 세상 밖에는 정말 too many people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어떤 사람?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뭐 외롭거나 그치? 도움이 좀 필요한 사람들? 근데 어떻게 지금 묘사했냐면 who feel like 자 그래서 뭐뭐처럼 느끼다. 근데 뭐뭐처럼의 의미일 때 like가 전치사일 때도 있고 접속사일 때도 있거든. 근데 뒤에 주어 동사 온 거 봐서는 접속사로 쓰였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그래서 접속사 전치사 모두 다 가능해요. 그래서 everyone 우리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래서 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has forgotten 완료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에서 완료 의미야. 이미 끝났어. 그러면 이거야. 나를 잊었구나. 자기의 존재를 너무 공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인 씨? 은서 씨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은서 씨, 서윤 씨 노력 좀 해주세요. 아니 기껏 따뜻한 나라로 해외여행 갔다 오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외로움이 폭발했어. 거기서 무슨 일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자, 이그널. 이건 더 슬퍼.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다시 표현하자면 그래 얘들아 우리가 뭐뭐 한 사람들을 더에다가 형용사 붙일 수 있잖아. 그럼 소외됐다는 의미의 형용사들은 뭐가 있을까? 좀 어렵죠? 적어줄게요. excluded 배제된 거니까. 그리고 marginalized 소외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 marginalize가.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소외된.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한테 약간의 관심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접속사, even if. 뭐뭐만 해도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뭐뭐 일치라도 이런 뜻 있지만. 그래서 너가 하이라고 인사만 하는 거야. 누구? passing by가 꾸며주죠. 그래서 현재 분사로 pass by는 얘들아 지나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만 하는 거, 관심을 기울여 주는 거죠. 그렇기만 해도 그들은 will begin to 뭐 할 거야? feel better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질 거야. 뭐에 관해서? 자기 스스로에 관해서 제기대명사. 그래서 같은 대상이죠. 그래서 나는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나 기억도 못하고 소외당했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lik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 like은 접속사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care,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그들은 느끼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자, 쉽죠? 주제. 선생님 밑에 쓸게. 너네 편한데 써? 개인적으로는 컴사나 두꺼운 펜을 이용해서 상단에 큼지막하게 쓰는 거는 좋은 것 같아. 참고하세요. 슬래시는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slightest 하면 무슨 뜻이야? 아주 약간의 관심과 애정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